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중년 남자들은 술을 하고 2차고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노래방 도우미와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지만 대부분은 돈만 쓰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을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도우미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노래방 도우미를 꼬시기 위해서는 손님을 보는 도우미의 속마음을 먼저 알아야 해요. 아마도 노래방에 가는 많은 남성들의 은큼한 속내 중 하나는 도우미와 밖에서 만나 사귀고자 하는 것일 거예요. 특히 도우미의 대다수가 20대에서 30대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실제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들어본 바로는 이 같은 바람이 성사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우선 밖에서 만날 경우 상당수의 남성들이 자신들을 쉽게 보기 때문에 도우미들 스스로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경력의 노래방 도우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주 찾아와 편하게 대해줘서 호감이 들어 밖에서 만나게 되면 남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속으로는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겉으로만 어떻게 한번 꼬셔서 엮어보려고 하는 수작이 뻔히 보인다니까요. 지금껏 혹시나 하며 만났던 손님들 모두가 애인이라기보다는 잠자리 파트너를 만들어 보려 했던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더 이상 밖에서 손님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또한 도우미 대부분이 알바 개념으로 잠깐씩 일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들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는 식의 작업을 걸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령 손님과 밖에서 만나는 경우라 해도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도우미의 속마음을 알았으니 어떻게 꼬셔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더욱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돈만 쓰고 스킨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씁쓸하게 집에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일반인 여자처럼 대해보세요. 노래방에 갈 때 도우미들이 특히 꺼려하는 손님은 갑질을 하거나 스킨십에 미친 진상이에요. 갑질을 하는 손님은 내가 돈 내고 도우미를 샀으니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노래방 도우미의 역할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학대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말은 물론이고 아무렇지 않게 은밀한 곳을 주무르려고 하다 보면 도우미와의 충돌이 생기기도 해요. 이곳에 지불한 돈에 맞지 않는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대 심리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손님보다는 대다수의 손님은 도우미와의 로맨스를 상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해 도우미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갑질은 하는 사람과 반대로 도우미의 비위를 맞추며 마치 오늘 만남이 운명인 것처럼 말하며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봐. 다음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줄까? 라고 말하며 도우미의 전화번호를 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도우미들도 이런 종류의 손님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테고 돈도 안 쓰고 어떻게든 하룻밤 재미를 보려는 것을 알고 있죠. 어찌됐든 도우미는 이곳에 남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상대를 금전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오히려 갑질을 하는 손님은 순간순간 비위를 맞추면 되지만 이렇게 로맨스를 요구하는 손님은 전화번호를 딸 때까지 지루하게 대화를 이어가서 더 짜증이 난다고 해요. 만약 도우미를 꼬시고 싶다면 갑질을 하거나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루하게 전화번호를 따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처음 도우미가 왔을 때 오히려 일반인 여자를 대하듯이 유쾌하게 대해보세요. 가볍게 의상이나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우미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손님을 만날 때는 어떤 진상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면 돈을 쓰는 입장인데 호구처럼 보일 수 있고, 처음부터 너무 꼬시려는 느낌을 주면 도우미는 속으로 경계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 파트너를 정해 놓는 경우에는 특정 예쁜 도우미만 고집하는 것도 도우미들에게 첫인상부터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또 대화를 나눌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도우미로 일을 한 지 얼마나 됐어? 하루에 몇 군데나 다녀? 한 달에 얼마 벌어? 와 같이 도우미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우미들은 자신들을 유흥업 아가씨 취급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린 나이에 고생하네. 일은 힘들지 않아? 라고 동정하고 불쌍하다는 듯한 말을 하는 손님 또한 진상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도우미 일에 대한 주제를 대화 소재로 삼는 것은 여러분이 도우미를 꼬실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게 돼요. 두 번째, 놀 줄 알면서 깔끔한 이미지. 도우미에게 호감을 주려면 유쾌한 대화와 자신의 세련된 비주얼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연애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의 취향도 쉽게 파악하게 되고 어떤 스타일로 접근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어요. 손님이라도 자기 관리 정도는 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해요. 배가 나올수록 의상은 등산복이나 운동복을 입지 말고 캐주얼 정장 스타일로 입으면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특히 과도하게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들어가거나 욕이 섞인 거친 말투는 쓰지 말아야 해요. 도우미가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도우미는 진상으로 인식하고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담배 냄새나 땀 냄새가 쩔어 있는 남자는 일반 여성이 아닌 도우미조차 꺼려하게 돼요. 지나치게 근육을 키워서 신체를 벌크업한 것을 자랑이라고 착각하는 남자. 비용에 너무 쪼잔한 느낌을 주는 남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우미를 꼬시기 어려울 거예요. 적당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놀고 같이 간 동료나 친구들보다 좀 더 괜찮은 남자라고 느낄 수 있게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도우미는 호감을 느끼게 돼요. 세 번째, 텐션을 올리세요. 첫인상에서 도우미들로 하여금 괜찮은 남자 같은데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 그 다음으로 텐션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즐거운 분위기로 만드는 것은 일반인 여자를 만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술을 마시면 가벼운 농담도 하고 건배를 하며 분위기를 만들고 온 국민의 게임인 술게임과 같은 것을 하며 텐션을 올려보세요. 그런데 만약 도우미가 술을 잘 마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텐션을 떨어뜨린다면 다른 도우미로 바꿔야 해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자체가 손님을 경계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스타일의 도우미는 꼬시기 훨씬 어려우니까요. 술 기운에 꼬시라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도우미는 철저히 돈만 벌러온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젊어서 클럽 또는 나이트클럽을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를 꼬시기에 황금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노래방도 마찬가지예요. 도우미들이 여러 곳을 뛰기 때문에 초저녁에 갔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잘 꼬셔지기 어려워요. 마감을 찍을 새벽 시간대에 가서 마지막 방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장타로 오래 놀자고 하면 도우미도 편안하게 마음의 술 조절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돼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우미들이 쉬기 전날 가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도우미도 여자이기 때문에 깔끔한 스타일의 분위기가 좋으면 알고 지내도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며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도우미의 호감 표현 정도를 잘 캐치해서 적당한 때에 해장국 먹으러 갈까? 라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서 진행해 보세요.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